오늘은 패스트푸드와 햄버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국내에 들어온 햄버거 중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브랜드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버거 하나에 3만 원이 넘는 고든램지 버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비싼 메뉴인 1966 버거 세트는 14만 원이나 하죠. 가격만 비싼 것이 아니라 고든램지가 보여준 햄버거의 퀄리티는 고급 레스토랑의 스테이크 이상을 보여줬습니다. 민트 초코나 정어리파이처럼 악명 높은 음식으로 유명한 영국에서 맛으로 인정받는 고급 햄버거 브랜드가 들어온 것이죠. 재밌는 것은 햄버거같이 흔히 먹는 음식에도 깊은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익숙한 음식이 가진 낯선 역사는 언제나 흥미를 유발하죠. 식사 자리에서 TMI로 풀기도 좋고요. 그럼 지금부터 패스트푸드와 햄버거에 대해 영국의 별난 음식 덕후 엘버트 잭의 TMI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패스트푸드는 도시와 함께 태어나 성장했습니다. 도시인들은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먹을 여유도, 먹을 시간도 부족했으니까요. 패스트푸드의 아이디어는 로마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시를 발명한 것이 로마인들이니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실제로 로마의 가난한 사람들은 인슐라라는 건물에서 살았는데 직접 요리를 하기가 힘든 구조였습니다. 인슐라는 애초에 싸구려 자재로 지은 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도시인들은 음식 행상에게 끼니를 의지해야 했죠. 지금도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아직도 아침 시간대에 나와서 끼니가 될 만한 것들을 파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중세시대가 되어서는 엄청나게 다양한 음식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 행상도 많아졌죠. 손님도 로마와 비슷했습니다. 음식을 직접 해먹기가 힘든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 여행자와 순례자들이 주 고객이었습니다. 동시에 경쟁을 통해 음식을 발전시키기도 했죠. 그러면서도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매일 먹던 것들만 직접 만들어서 먹던 시골 사람들에게 도시의 음식들은 빠르고 화려하고 맛있어 보였죠. 콩과 생선 요리가 다였던 사람들에게 도시의 음식들은 세련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음식들을 패스트푸드로 보기는 힘들지만 만들어서 먹는 것이 아닌 사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것도 패스트푸드의 개념이었다고 본다면 소갈비와 따뜻한 파이, 뜨거운 양족과 양고기 만두, 거기다 신선한 굴 요리는 새로운 세상의 음식같이 보였죠. 이것들이 지금의 식당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발전하던 식문화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탄생과 함께 혁명이 일어납니다. 100년 전쯤인 1912년 미국에는 오토매트라는 식당이 문을 열었죠. 여닫이 창문 뒤에서 이미 조리된 음식을 돈만 넣으면 10초 만에 손에 넣을 수 있는 카페테리아였습니다. 오토매트는 크게 성공했고 방방곡곡에 가게를 세우기 시작했죠. 오토매트의 슬로건은 다름 아닌 어머니의 수고를 줄이자였습니다. 사 먹으라는 이야기이죠. 오토매트의 성공과 함께 포장음식도 대중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오토매트는 역사의 한켠으로 밀려나 버리죠. 바로 햄버거의 등장 때문입니다. 1940년 유엔프셔주 출신의 형제 딕과 맥도널드는 드라이브인 바베큐 가게를 열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던 형제는 매출의 대부분이 햄버거에서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죠. 두 형제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지 머리를 굴렸습니다. 자본주의와 맞아떨어지는 고민이었죠. 마침내 1948년 햄버거, 프렌치 프라이, 밀크쉐이크, 코카콜라를 모두 일회용 용기에 담아 제공하는 간이식당으로 가게를 바꿉니다. 형제는 미리 햄버거를 준비했고 손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죠. 어차피 누가 오던지 시킬 메뉴는 햄버거밖에 없었으니까요. 여기서 크록이라는 사람이 1954년 권리를 사들였는데 크록이 도입한 시스템은 맥도날드를 지역 명물이 아닌 세계를 정복하는 브랜드로 만들었죠. 자동차 생산 라인의 영감을 받아 만든 생산법과 표준화 정책을 통한 획일화였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모든 지점이 똑같은 시간, 똑같은 방식으로 음식을 제공하게 했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런 개념이 별로 대단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프랜차이즈가 사용하는 방법이니까요. 하지만 당시에는 혁명적인 사고였죠. 햄버거는 미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습니다. 아예 미국의 전유물 혹은 상징같이 여겨지기도 하죠. 미국인들의 연간 햄버거 소비량은 140억 개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엄청난 소비량이죠. 미국식 햄버거의 역사는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시모어 마을에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이죠. 1885년 15세의 찰리 네이그리는 최초의 시모어 노점에서 다진 고기로 만든 완자, 지금으로 치면 미트볼을 팔았는데 장사가 잘 안 됐습니다. 네이그리는 미트볼이 잘 안 팔리는 이유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먹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네이그리는 미트볼을 납작하게 만들어 빵 두 쪽 사이에 끼워서 제공했고 북부주 사이에서 인기 있던 햄버거 스테이크를 따라 햄버거라고 부른 게 햄버거의 시초라는 이야기입니다. 네이그리는 죽기 전까지 자신이 패스트푸드의 창시자라고 이야기했죠.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1885년 소시지 제조업자 프랭크와 찰스 맨체스 형제는 공급업자의 실수로 돼지고기 대신 쇠고기를 받게 되었죠. 시간은 부족하고 재료는 한정적인 가운데 그들은 쇠고기로 대신 요리하고 샌드위치로 판매하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새로운 조제 음식을 고향인 뉴욕주 햄버거를 따라 햄버거 샌드위치라고 부르기로 했다는 이야기죠. 다른 이야기들도 있는데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탄생했냐가 아닌 어떻게 퍼졌냐이죠. 19세기 미국으로 온 독일 이민자들은 1847년 대서양 횡단 운항을 시작한 함부르크 아메리카 노선을 이용했습니다. 이민자들은 다진 고기와 빵으로 만든 음식을 좋아했죠. 독일어로 브레첸이라고 하는 물빵에 다진 고기를 끼운 음식의 수요가 이민자들이 도착하는 곳인 대서양 연안 지역 항구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뉴욕 주민들에게 이 음식은 햄버거라고 불렸고요. 사실 미국에서 휴대 음식 산업이 폭발적인 활력을 얻은 것은 나라가 팽창하며 발달한 철도 및 도로망 덕분에 여행객들이 더 먼 거리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햄버거는 미국과 세계로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로 왔습니다. 이번 편은 미식가의 어원사전이라는 책으로 이야기를 풀어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미식가를 위한 사전이라는 문구로 입맛을 자극하는 책이죠. 햄버거에 대한 이야기는 한 챕터의 일부분일 뿐이고 프렌치 프라이부터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음식에 대한 역사와 어원을 알 수 있는 책입니다. 음식 족보 책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패스트푸드와 햄버거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